안녕하세요. 제2장 교육 목표 교육 과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학습 내용은 교육 목표의 진술과 그리고 분류, 그리고 교육 평가와 교육 과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소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교육 목표의 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교육 목표의 진술에 앞서서 우리 그 교육 목표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육 목표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교육 목적이라는 말도 있죠. 이 교재에는 교육 목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교육 목적이라는 말이 좀 더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더 상위 단계의 개념에 속합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는 다양한 수준에서 설정이 되는데, 국가 수준에서 또는 기관의 목적 수준에서 설정이 되는 것은 우리는 교육 목적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진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교육 목표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교수 목표, 행동 목표, 수행 목표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이 되기는 하는데, 원래는 교육 목적과 그리고 교수 목표, 행동 목표, 수행 목표의 사이쯤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교수 목표와 그 교육 목적의 사이 정도의 그 상위 개념으로, 교수 목표의 상위 개념으로 교육 목표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교수 목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 학습 목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에게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수준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를 우리 교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 목표는 뭘까요? 네, 행동 목표는 학습한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결과를 표시한 그런 목표이고요. 수행 목표라고 하는 거는 학습한 후에 이 학생이 어떤 것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진술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행동 목표, 교수 목표, 수행 목표 같은 거는 이제 수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교육 목표는 교육 활동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제시해주는 그런 목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교육 목표와 비슷한 용어로 사용하는 이 세 가지의 목표는 한번 다시 의미를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요거는 어떠한 모 대학 기관의 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의 예를 들어서 놓은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교육 목적이 있고 핵심 역량 그리고 교육 목표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교육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전문적인 연구 능력과 현장 적용 능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는 진취적 리더십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한다. 학교 기관의 최종 목표인 거죠. 우리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은 자신과 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진취적 리더십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을 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포괄적인 어떠한 그 거시적인 목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리더십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어떠한 역량을 함량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바로 밑에 있는 핵심 역량입니다. 이 네 가지의 핵심 역량을 들어서 우리 교육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육 목표라는 것도 여기에 있죠. 교육 목표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연구 능력을 함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잘 보세요. 그럼 여기에 핵심 역량에 뭐가 들어가 있죠? 네, 그렇죠. 전문성
전문적인 연구 능력과 현장 적용 능력이라는 게 녹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보면은 의사소통하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 능력을 배양한다. 여기에는 핵심 역량이 그렇죠. 협업 능력이라는 핵심 역량이 녹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듯 교육 목표에는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 기관의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역량, 요즘에는 핵심 역량을 다 기반으로 한 교육 과정을 만들죠. 그래서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역량 기반의 목표를 두어서 요거를 다시 교과 과정, 우리 교과목과 교과 과정과 연계해 가지고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가 좀 혼용돼서 사용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교육 목적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광범위한 진술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 국가의 교육 목적,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 기술해 놓은 건데요. 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민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며 어떤 삶이요? 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 굉장히 우리나라의 교육 목적과 목표가 멋있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의 이념 아래 우리나라의 교육의 목적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 홍익인간과 같이 연계된 개념이겠죠.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육 목적, 목표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을 한번 볼게요. 자, 미국의 교육 목적, 목표는 자, 첫 번째, 이게 7가지의 원리로 지금 기술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건강, 헬스이고요. 두 번째, 기본 능력 습득. 그러니까 읽기, 쓰기, 세마기의 기본적인 능력을 습득한다 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 내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안다. 네 번째, 직업교육이죠. 예, 직능 직업교육. 다섯 번째, 시민정신을 함양한다. 여섯 번째, 여가의 가치를 안다. 일곱 번째, 윤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거의 가치를 또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교육의 목적, 목표보다 어떤가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눈치채셨나요? 이거는 개인을 중심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좀 더 나라의 이바지 우리나라는 앞서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많이 갔군요. 인류 공영과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한다 라고 굉장히 광범위하고 거시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을 중심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본의 교육 목표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교육기본법에 명기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인격의 완성을 꾀하고 평화적인 국가와 사회의 형성자로서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며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근로와 책임을 중히 여기며 자주적 정신이 가득한 심신과 건강한 국민을 육성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모든 기회와 모든 장소에서 실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방침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고 실제 생활에 부응하며 자발적 정신을 기르고 자신과 타인의 공경, 예, 일본은 굉장히 남한테 피해 주는 거를 싫어하는 국민 정신이 있죠. 자신과 타인의 공경, 경애와 협력에 의하여 문화 창조와 발전에 공헌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006년에 개정이 되어 있는 일본의 기본교육법인데요. 여기에 요즘에 그 3조가 하나 더 늘었는데 그게 뭐냐면 생애학습의 이념과 이념이라는 게 신설이 되었어요. 요거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연마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평생에 걸쳐 여러 기회와 장소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으며 그 성과를 적절히 살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교육의 목적을 담고 있냐면 사람들의 평생 그 학습,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 평생학습이 평생학습, 계속학습 이게 좀 많이 실현이 되고 있죠. 그런 기관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생애학습이라는 이념이 하나 더 여기에서 추가돼서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자, 이번에는 교육선진국이죠. 교육선진국의 나라 핀란드를 한번 볼게요. 자, 핀란드는 무상 기초교육이고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보장받는 나라이죠. 이 교육의 목표는 인간다움을 향한 아동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기르며 삶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목표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삶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는 데 있다. 그래서 교육은 미래의 삶에서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획득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평등을 촉진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핀란드는 한 번 더 살펴볼게요. 교육 선진국이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핀란드의 교육제도나 이런 교육의 목표, 법의 내용을 보면 좀 더 닮아가고 싶은 부분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면 핀란드의 교육제도의 그 내용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기초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육, 그리고 그 직업 적성 개발 과정의 직업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의 교육.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반 대학교, 전문기술대학교의 교육 과정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일반고와 직업고의 졸업 후에는 종합대학 또는 전문기술대학교에 교차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문기술대학교의 학사학위 취득 후에는 종합대학의 석사 과정에 진학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이 처음에 직업고등학교를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일반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오픈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기초교육법의 22조에 보면 학생평가의 목적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학생을 평가하는 목적은 학습을 장려하고 안내하고 학생의 자기평가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함이다. 예, 그렇고, 그리고 학생의 학업과 그리고 일, 예, 학생의 그 어떠한 기능적인 부분의 일, 그리고 행동 등이 다양하게 평가돼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핀란드의 교육의 특징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수업이 적어요. 그렇지만 그 적은 수업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교육의 효과는 극대화해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함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죠. 자,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수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교사는 개인의 의견을 제시할 뿐 학생들에게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집에서 공부도 가능하고 그리고 학업이 끝난 여부 같은 경우도 자율적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목을 선택한다거나 여기도 이제 대학생들처럼 과목을 자기가 선택해서 공부하는 제도죠. 학업 성취도를 조언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습 상담사를 배치해서 상담을 받게끔 해준답니다. 자, 지금 여기에 그림에 보이는 이 신문 기사였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핀란드 학생과 한국 학생의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우리나라 고3 어떻습니까? 솔직히 오전 7시 40분 등교한다고 여기 돼 있는데 저만 해도 고3 때 7시 등교했어요. 그쵸? 굉장히 이른 등교를 하고 늦게까지 학교에 자율학습을 하고 이 자율학습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도 또다시 독서실을 가거나 하는 그러한 학습의 본인의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핀란드 학생들은요, 정규 수업 시간 외에 공부 시간이 일주일에 한 7시간 정도 된다 그래요. 자, 우리나라 학교의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일주일에 약 20시간. 솔직히 이것보다 저는 더 한다고 생각해요. 정규 공부 시간 외에 자기가 본인이 공부하는 시간이 이 정도의 평균이 있다라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이 우리나라는 뭐 학원, 독서실 다 다니죠. 그쵸? 거기다가 취미생활이 우리나라 고3은 없고, 예. 최근의 고민은 당연히 성적과 대학 입시이겠죠. 그런데 핀란드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내용을 보면은 하루에 취침을 7, 8시간을 한대요. 그리고 학원이나 독서실 다니지 않아요. 취미,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고민은 이 학생은 훨씬 더 장래 먼 고민을 보고 있죠. 진로의 문제. 우리는 솔직히 성적과 대학 입시 요거에 급급하기 때문에 성적이 나오는 대로 진로를 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핀란드의 우리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성적 먼저 고민하지 않고 진로부터 고민을 하는 거죠. 여름방학의 계획도 이 친구는 가족여행을 잡고 있네요. 고3, 우리나라의 고3은 여름방학에 어떻게 여행 간다는 생각 못하죠. 그쵸? 보충수업, 학원 수강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고3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우리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결코 핀란드 학생들보다 더 우수한가?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자, 여기는 핀란드 학생들을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헬싱키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건데 학생들이 내용들을 보면 자, 나중에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죠?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은 꽃집 주인이 될 거예요. 대학에 왜 가냐고요? 세상에는 바꿀 것이 많잖아요. 대학에 가는 이유예요. 두 번째 학생, 동화책 삽화가가 되고 싶어요. 돈이요? 필요한 만큼 벌면 되죠. 어떤 돈에 구애받고 있지 않은 학생을 볼 수 있네요. 자, 세 번째 학생, 작가가 돼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작가가 되는 이유, 작가가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내가 작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학교 공부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돼요. 네 번째 학생, 화가가 될 거예요. 쉽진 않겠지만 제가 그린 그림을 팔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학생들의 인터뷰의 내용들을 보면은 본인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면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지 알고 있을까요? 네.
자, 세계 교육 강국의 톱 10 해가지고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의 그 교육기업 피어슨에서 이제 교사를 한 건데요. 지금 이거는 좀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1위가 핀란드, 2위가 한국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학생들도 이제 입시 제도가 조금 풀리면서 이렇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진로와 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는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을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교육 목적과 목표입니다. 바로 가깝고도 먼 나라죠. 예, 북한인데요. 북한은 1992년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제43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며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경결한 혁명가로 지독체를 갖춘 그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서 키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교육의 목적이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사회와 인민을 위한 혁명가적 자질을 갖춘 공산주의적 인간을 만드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에 상반되는, 우리나라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그쵸? 사회에 공헌하는, 이바지하는 그러한 인간으로서 육성을 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와 좀 교육 목표를 비교할 때 상반되는 교육 목표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 나라들의 우리 교육 목표를 좀, 다양한 나라들의 교육 목표를 살펴봤는데, 국가마다 이렇게 자기의 국가에 맞는 교육의 목적, 목표를 수립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가의 교육의 목적은 국가의 역사와 시대적인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자유시민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고,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자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굿 라드라는 사람인데요. 굿 라드는 미국 교육의 연구원이에요. 우리 학교 및 교사 교육을 위해서 영향력 있는 모델을 발표했었던 그러한 연구원인데요. 이 사람은 1966년에 교육의 목표를 설정을 할 때 교수적인 차원, 기관적인 차원,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걸 조금 살펴볼게요. 그러면 목표를 설정할 때 이 세 가지 차원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교수적인 차원에서는 교수적 의사결정이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구체화해서 교수 학습과 연결시켜 설정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기관적인 차원에서는 행정적 기능으로 기관에서의 결정하는 목표와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요거를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정부, 사회,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 목표가 결정돼야 오타가 났네요. 여기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차원에서 교육 목표를 진술을 할 때 좀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 그룬라드뿐만이 아니라 우리 1970년대에 이제 그론런드라는 사람은 교수학습 목표, 이 사람은 교수학습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학습 목표를 서술할 때는 교육 목표를 행동적 용어로 구체화해서 그 목표를 행위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서술을 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포팜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이 사람은 1975년에
잘 진술된 교육 목표는 학습 후에 어떤 행위가 나타나는지를 명백한 용어로 진술을 해야 된다. 아주 명시적인 명백한 용어로 진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교수학습 목표를 구체화, 세분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자, 이렇게 교육 목표의 진술을 구체화, 세분화하고 그리고 교수학습에 우리가 교수학습과 교육 목표 또는 크게 나가서 교육 목적과 같이 이런 큰 목적과 목표를 연계해 가지고 어, 하는 이유, 요거는 바로 교육 목표의 제시, 학습 내용의 선택과 조직, 교육 과정의 개발 평가가 요렇게 해놓으면 구체화하고 세분화하고 또 연계시켜 놓으면 이거에 대한 개발과 평가가 다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1차 시에는 우리가 교육 목표 진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2차 시에는 제가 1차 시에 보다 좀 더 내용이 많기는 한데요. 교육 목표의 분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과의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시에서 또 만나겠습니다.